당신은 오늘도 수많은 화면을 넘겼고 정작 자신을 넘겨본 적은 드물다. 바깥의 빛은 화려하고 안쪽의 신호는 미세하다. 눈은 밖으로 달려가고 마음은 안에서 손짓한다. 칼융은 말했다. 밖을 보는 이는 꿈꾸고 안을 보는 이는 깨어난다. 이 문장은 장식이 아니라 도면이다. 감정치유는 이 도면을 일상의 호흡으로 옮기는 기술이다. 감정치유는 자극을 없애지 않고 자극을 해석한다. 감정치유는 반사적인 속도를 늦추고 선택의 여지를 넓힌다. 감정치유는 바깥의 소음을 줄이고 안쪽의 등불을 밝힌다. 왜 이렇게 버거운가를 묻는 순간 이미 변화의 입구에 서게 된다. 그 물음이 당신을 당신에게 데려온다. 칼융은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바로 여기서 출발하자 몸의 신호를 의식으로 데려오는 일이다. 목의 조임과 가슴의 압박과 배의 수축을 천천히 확인하라. 신체 감각을 언어로 옮기는 순간 동일시는 느슨해진다. 나는 화났대서 나는 화를 느낀다로 옮겨 앉아라. 작은 단어의 이동이 큰 파도를 가른다. 호흡을 길게 내쉬고 짧게 들이마셔라. 시선을 넓히고 턱과 어깨의 힘을 풀어라. 낮고 느린 억양으로 한 줄을 속삭여라. 나는 지금 안전하다. 이 한 줄이 신경계에 안전 신호를 보낸다. 감정치유는 이 안전을 반복 가능한 리듬으로 만든다. 감정치유는 상처를 적으로 두지 않고 안내자로 초대한다. 감정치유는 불편한 감정이 지키려는 것을 묻는 태도다. 칼융은 말했다. 가장 두려운 일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정밀함이다. 정밀함은 감정을 적이 아닌 동맹으로 만든다. 동맹이 되면 협상이 가능해진다. 나는 내게 제안할 수 있다. 잠깐의 거리두기, 짧은 산책, 서늘한 물 한 컵, 세 가지 중 하나를 지금 고른다. 작은 행동은 커다란 회복의 최초 증거다. 증거가 생기면 신뢰가 자란다. 신뢰가 자라면 반복이 쉬워진다. 반복이 쉬워지면 체력이 남는다. 체력이 남으면 더 높은 이해가 보인다. 그 이해 위에서 당신은 차분해진다. 차분함은 훈련의 결과이고 훈련은 설계의 반복이다. 칼융은 말했다. 고통 없이 의식으로 가는 길은 없다. 그러니 우리는 더 센 반박이 아니라 더 느린 설계를 택한다. 정서 조절이 그 설계의 첫 축이다. 내면 관찰이 둘째 축이고 자기 성찰이 셋째 축이다. 이 세 축 위에서 감정 치유는 형태를 갖춘다. 지금 이 순간 한 감정을 고르고 이름을 붙여라. 불안, 서운함, 분노, 공허 같은 짧은 단어면 충분하다. 그 감정이 몸에 어디에 앉아 있는지 한 줄로 적어라. 그 다음 낮은 억양으로 세 문장을 천천히 말하라.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나는 이 감정을 느끼지만 내가 아니다. 나는 이번에는 다르게 선택한다. 닻이 내려가면 파도는 여전히 치지만 배는 길을 잃지 않는다. 칼융은 말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으로 만드는 데서 얻는다. 어둠을 의식으로 만드는 이 한 줄이 오늘의 설계다. 오늘 가장 크게 울린 감정 한 단어와 그 감정이 지키려는 것 한 문장을 마음속에 적어라. 적는 순간 마음은 형태를 얻고 형태가 있는 것은 다룰 수 있다. 다룰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가장 조용한 선택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 지금 손바닥을 가슴과 배 위에 올리고 아주 낮게 속삭여라. 나는 오늘 내 안의 등불을 켠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먼저 말하고 머리는 나중에 따라온다. 이 순서를 인정하는 것이 첫 전환이다. 감정을 쫓아내지 말고 감정의 문장을 바꿔라. 나는 화났대서 나는 화를 느낀다로 옮겨 앉아라. 동일시가 풀리면 선택이 돌아온다. 선택이 돌아오면 속도는 자연히 느려진다. 느려진 속도에서 비로소 진실이 들린다. 칼융은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이 문장은 감정 치유의 방향을 정렬하는 나침반이다. 감정 치유는 자극을 없애지 않고 자극의 의미를 재배열한다. 감정 치유는 반사신경을 의미신경으로 재배선한다. 감정 치유는 몸의 신호를 데이터로 데이터의 해석을 선택으로 연결한다. 감정 치유는 같은 파도 속에서 다른 항해를 가능하게 한다. 우선 관찰, 호흡, 언어, 재배치를 장착하라. 관찰은 판단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는 사실을 한 줄로 붙드는 일이다. 지금 심장이 빠르다, 목이 조인다, 시야가 좁아진다라고 조용히 적어라.
호흡은 브레이크 닿고로 4박자 들이마시고 입으로 6박자 내쉬어라. 2번만 반복해도 충분하다. 언어 재배치는 방향 전환이다. 문장의 길이를 줄이고 끝을 낮춰라. 문장이 짧아지면 신경계의 경보가 낮아진다. 억양이 내려가면 상대의 방어도 내려간다. 칼 융은 말했다. 가장 두려운 일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일이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정밀함이다. 정밀함은 감정을 적이 아닌 동맹으로 만든다. 동맹이 되면 협상이 가능해진다. 나는 내게 제안한다. 잠깐의 거리두기, 또는 짧은 산책, 또는 서늘한 물 한 컵. 작은 행동은 회복의 최초 증거다. 증거가 생기면 신뢰가 자란다. 신뢰가 자라면 반복이 쉬워진다. 반복이 쉬워지면 체력이 남는다. 체력이 남으면 이해가 깊어진다. 이해가 깊어지면 말의 온도가 낮아진다. 말의 온도가 낮아지면 하루의 결말이 바뀐다. 메시지가 씹힌 순간을 떠올려보라. 그때 당신은 3갈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쏟아내기 침묵으로 도망 잠깐 멈추기. 잠깐 멈춤이 가장 빠른 길이다. 멈춤은 시간을 늘리고 늘어난 시간은 의미를 고를 여백이 된다. 그 여백에서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묻는다. 두려움의 이름이 붙는 순간 감정은 메신저로 돌아온다. 메신저에게 임무를 재배정하라. 나를 지키되 더 건강한 방식으로. 왼손을 가슴에 오른손을 배에 올려 손의 온도를 느껴라. 나는 지금 안전하다를 낮은 목소리로 한번 말하라. 눈동자를 45도 아래로 내리고 주변 시야를 넓혀라. 시야가 넓어지면 경보는 잦아든다. 경보가 잦아들면 해석이 돌아온다. 해석이 돌아오면 선택은 단순해진다. 단순한 선택이 가장 강력하다. 지금 불안하게 만든 문장 하나를 떠올려라. 그 문장이 건드린 두려움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 부정당한 버려짐, 무가치함 같은 단어면 충분하다. 그 단어가 몸에 어디에 앉아 있는지 좌표를 찍어라. 그리고 낮게 3줄을 말하라.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나는 이 감정을 느끼지만 내가 아니다. 나는 이번에는 다르게 선택한다. 이 3줄은 오늘의 닻이다. 닻이 내려가면 파도는 그대로여도 배는 흔들림을 다르게 느낀다. 관찰 감정 요청의 순서를 지켜 말하라.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가슴이 답답하다. 잠깐만 정리하고 말하겠다. 3줄이면 싸움은 학습으로 바뀐다. 학습으로 바뀐 싸움은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관계가 지켜지면 하루의 리듬이 유지된다. 유지되는 리듬이 곧 회복력이다. 회복력이 있을 때 감정 치유는 일상의 근육이 된다. 근육은 쓰면 강화되고 잊으면 약해진다. 강화하려면 기록이 필요하다. 하루 한 장면을 4줄로 남겨라. 상황 1줄, 몸의 신호 3단어. 내가 고른 문장 1줄, 최소 행동 1줄. 기록은 기억을 훈련으로 바꾼다. 훈련은 우발을 패턴으로 바꾼다. 패턴은 위기에서도 나를 대신한다. 칼 융은 말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어둠을 의식으로 만들 때 길이 열린다. 어둠을 의식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몸의 스캔이다. 턱, 어깨, 가슴배 손끝을 서서히 훑으며 한 단어씩 붙여라. 조임, 열감, 떨림, 가벼움 같은 단어들이다. 이름이 붙는 순간 다룰 수 있게 된다. 다룰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유로 이어진다. 자유가 체감될수록 공감은 차분해지고 경계는 선명해진다. 차분한 공감 위에서 경계는 공격이 아니라 설계가 된다. 설계가 자리 잡으면 목소리는 낮고 의미는 선명해진다. 낮고 선명한 목소리는 상처를 덜 남긴다. 상처가 덜 남으면 회복은 빨라진다. 회복이 빨라지면 사랑은 오래간다. 칼 융은 말했다.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신으로 향하는 길 한가운데 감정 치유가 있다. 감정 치유는 오늘의 한 문장을 내일의 습관으로 옮긴다. 감정 치유는 멈춤을 도망이 아니라 전략으로 바꾼다. 감정 치유는 말의 길이를 줄이고 의미의 밀도를 높인다. 지금 한 줄을 선택하라. 나는 오늘 나를 늦추었고 그래서 더 정확해졌다. 이 한 줄을 낮게 3번 속삭여라. 속삭임이 신경계의 세기를 단단히 박는다. 손바닥을 다시 가슴과 배 위에 올리고 호흡을 길게 내쉬어라. 시선은 넓게, 억양은 낮게, 문장은 짧게 유지하라. 이 3가지가 오늘의 균형을 되찾는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묻고 한 줄로 답하라. 지금 내가 지키고 싶은 단어는 무엇인가?
안전, 존중, 진실, 그 어떤 단어도 좋다. 단어가 정해지는 순간 방향이 생긴다. 방향이 생기면 흔들려도 돌아온다. 돌아오는 마음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다. 고요 속의 작은 울림을 놓치지 마라. 가장 조용한 선택이 가장 큰 변화를 부른다. 이제 훈련을 몸에 새기는 시간을 만들자. 지식은 방향을 알려주고 루틴은 발을 옮기게 한다. 감정은 파도이고 감정 치유는 닻이다. 닻이 내려가면 배는 같은 바다에서 다른 항해를 한다. 감정 치유는 긴 강의가 아니라 짧고 정확한 반복이다. 감정 치유는 위기를 지우지 않고 위기에서 돌아오는 길을 단단히 한다. 감정 치유는 말과 몸을 같은 리듬에 묶는다. 정서 조절이 호흡을 설계하고 내면 관찰이 신호를 기록하고 자기 성찰이 의미를 묶는다. 세 축이 만나면 하루가 설계가 된다. 칼융은 말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저항 대신 주의와 이름 붙이기를 선택하라. 이름이 붙는 순간 다룰 수 있게 된다. 다룰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다. 첫 루틴은 90초 리셋이다. 처음 30초 손에 앵커링으로 안전을 선언한다. 왼손을 가슴 중앙, 오른손을 배 위에 얹어 손의 온도를 느껴라. 들이마심 4박자, 내쉼 6박자를 2번 반복하라. 둘째 30초, 세 문장을 낮은 억양으로 한 번씩 말하라.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나는 이 감정을 느끼지만 내가 아니다. 나는 이번에는 다르게 선택한다. 마지막 30초, 턱과 어깨의 힘을 풀고 시야를 넓혀라. 턱을 살짝 열고 어깨를 3번 가볍게 내려앉혀라. 눈동자는 45도 아래로 두고 주변을 넓게 본다. 좁아진 시야는 위협을 키우고 넓어진 시야는 의미를 키운다. 90초가 짧아 보여도 구조는 강력하다. 구조는 위기에서 당신을 대신한다. 감정 치유는 이 구조를 몸의 자동 반사로 만든다. 두 번째 루틴은 말의 메트로놈이다. 한 호흡에 한 문장만 말하는 훈련이다. 첫 박자 관찰 한 줄, 둘째 박자 감정 한 줄, 셋째 박자 경계 한 줄, 넷째 박자 요청 한 줄. 네 줄이 끝나면 5초의 침묵을 둔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설계다. 정서 조절은 이 침묵을 안전지대로 바꾼다. 세 번째 루틴은 공경 호흡이다. 공감과 경계를 한 호흡에 묶는 설계다. 첫 호흡, 당신이 느낀 무게를 내가 듣고 있다. 둘째 호흡, 나는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 셋째 호흡, 나는 구하면은 대답하지 않겠다. 넷째 호흡, 서로 존중하는 톤으로 다시 말해달라. 네 번의 호흡이 관계를 다시 안전한 장소로 데려온다. 내면 관찰은 모든 루틴의 센서다. 목의 조임, 가슴의 압박배에, 수축 손끝에 열감을 단어로 기록하라. 기록은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다. 데이터가 쌓이면 패턴이 보인다. 패턴이 보이면 설계가 가능하다. 자기 성찰은 설계의 회계다. 오늘의 선택을 3줄로 정리하라. 상황 한 줄, 내가 고른 문장 한 줄, 최소 행동 한 줄. 3줄이면 충분하다. 3줄은 감정 치유를 일상의 근육으로 만든다. 칼융은 말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해서 길이 열리지 않는다. 어둠을 의식으로 만들 때 길이 열린다. 어둠을 의식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몸 스캔이다. 턱, 어깨, 가슴, 배, 손발을 천천히 훑으며 한 단어씩 붙여라. 조임, 뜨거움, 답답함, 가벼움 같은 단어면 충분하다. 단어가 붙으면 거리가 생긴다. 거리가 생기면 선택이 돌아온다. 선택이 돌아오면 속도가 늦춰진다. 늦춰진 속도에서 진실이 들린다. 정서 조절은 속도의 기술이고 감정 치유는 방향의 기술이다. 방향과 속도가 정렬되면 하루는 덜 요동친다. 덜 요동치는 하루가 모이면 정체성의 기초가 바뀐다. 정체성이 바뀌면 같은 자극도 다른 결말을 낳는다. 그 결말의 패턴이 바로 회복력이다. 이제 억양을 훈련하자. 문장 끝을 낮추는 하강 억양이 신경계에 안전을 보낸다. 낮고 느린 목소리가 몸 안에서 울리도록 말하라. 귓가가 아니라 가슴과 배가 문장을 듣게 하라. 말의 길이는 한 호흡으로 제한하라. 짧은 문장이 방어를 낮추고 의미의 밀도를 높인다. 의미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감정 치유는 덜 소모되고 더 견고해진다. 루틴은 상황마다 이름을 붙이면 더 빨리 호출된다. 90초 리셋 말에 메트로놈 공경 호흡 같은 이름을 메모장 맨 위에 고정하라. 이름이 곧 스위치가 된다. 스위치를 누르면 신경계가 길을 기억한다. 길을 기억하는 신경계는 위기에서도 돌아온다. 돌아오는 것이 곧 깨어남이다.
칼융은 말했다.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일이다. 진정한 자신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돌아오는 습관이다. 감정 치유는 그 습관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 단위다. 이제 실행 점검표를 손에 쥐자. 오늘 한번 90초 리셋을 실행했는가? 오늘 한번 말의 메트로놈을 돌렸는가? 오늘 한번 공경호흡으로 대화를 재정렬했는가?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확신이 반복을 부른다. 반복이 바로 체력이다. 체력이 쌓이면 이해가 깊어지고, 이해가 깊어지면 목소리는 낮아진다. 낮은 목소리는 오래간다. 오래가는 목소리는 관계를 지치게 하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 관계는 조용히 깊어진다. 깊어짐이 곧 안전이다. 안전 위에서만 배움은 뿌리를 내린다. 배움이 뿌리 내리면 감정 치유는 기술을 넘어 성격이 된다. 성격이 되면 선택은 노력 없이 정밀해진다. 정밀한 선택이 상처를 줄이고 상처가 줄면 사랑은 차분해진다. 차분한 사랑은 오래간다. 이제 직접 장면 하나를 재구성하자. 최근에 당신을 거슬리게 한 말 한 줄을 떠올려라. 관찰과 감정과 요청의 순서로 세 줄을 쓰라.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가슴이 답답하다. 잠깐만 정리하고 말하겠다. 세 줄을 낳고 느리게 한 번씩 말하라. 그 다음 손의 앵커링으로 호흡을 정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문장을 속으로 다시 한번 말하라.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나는 이 감정을 느끼지만 내가 아니다. 나는 이번에는 다르게 선택한다. 이 작은 재구성이 오늘의 결말을 바꾼다. 감정 치유는 이렇게 작게 시작해 크게 누적된다. 정서 조절은 이렇게 짧게 작동해 길게 보호한다. 내면 관찰은 이렇게 조용히 기록해 크게 가르친다. 자기 성찰은 이렇게 따뜻하게 증언해 깊게 바꾼다. 지금 손바닥을 가슴과 배 위에 올리고 호흡을 한번 길게 내쉬어라. 시선을 넓히고 문장 끝을 낮추어라.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마음이 뒤따라온다. 한 줄을 댓글에 적어라. 오늘 내가 선택할 루틴의 이름 1개. 이름을 적는 순간 실행은 이미 시작된다. 고요 속에서 낮게 속삭여라. 나는 오늘도 돌아올 수 있다. 이 속삭임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길을 밝혀줄 것이다. 관계의 장면으로 들어가자.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다. 갈등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하루의 결말을 바꾼다. 감정 치유는 말의 온도를 낮추고 의미의 밀도를 높인다. 감정 치유는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도록 훈련한다. 감정 치유는 상대를 고치려는 충동을 거두고 맥락을 읽는 태도를 세운다. 감정 치유는 떠밀리는 반응을 멈추고 설계된 선택으로 옮겨간다. 칼융은 말했다. 두 사람이 만나면 화학 반응처럼 둘 다 변한다. 변화를 안전하게 만드는 그릇이 바로 경계와 공감이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통로를 정하는 선이다. 공감은 마음을 열고 경계는 마음을 지킨다. 둘 중 하나만 과하면 관계는 금세 지친다. 정서 조절이 여기서 엔진처럼 작동한다. 정서 조절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다. 정서 조절은 말의 강역을 넓혀 이해가 들어올 자리를 만든다. 내면 관찰은 현장의 센서다. 목의 조임과 가슴의 압박과 배의 수축을 단어로 기록하라. 기록은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다. 데이터가 쌓이면 패턴이 보인다. 패턴이 보이면 설계가 가능해진다. 이제 말의 순서를 재배치하자. 관찰 감정 요청의 순서를 따르면 방어가 낮아진다.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가슴이 답답하다. 잠깐만 정리하고 말하겠다. 세 줄이면 장면의 궤도가 바뀐다. 억양은 낮게 길이는 짧게, 침묵은 5초로.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설계다. 침묵 뒤에 뜻이 들어온다. 여기에 경계 문장을 한 줄 더 얻는다. 나는 구함에는 대답하지 않겠다. 경계가 서면 공감은 안전해진다. 안전이 서면 의미가 귀환한다. 의미가 귀환하면 해결은 보이기 시작한다. 칼융은 말했다. 평생의 과제는 개성화의 길을 걷는 일이다. 개성화는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니라 나와 너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경계가 분명해야 공감이 깊어진다. 공감이 깊어야 상처가 줄어든다. 상처가 줄어야 학습이 시작된다. 학습이 시작되면 사랑은 조용히 오래간다. 감정 치유는 이 흐름을 일상의 루틴으로 고정한다. 감정 치유는 대화의 호흡을 설계한다. 감정 치유는 나의 속도와 상대의 속도를 조율한다.
감정 치유는 내 감정을 내게 맡기고 상대의 감정은 상대에게 돌려준다. 이것이 책임의 선이고 자유의 선이다. 이제 공감과 경계를 한 호흡으로 묶는 4줄 스크립트를 손에 올려라. 당신이 느낀 무게를 내가 듣고 있다. 나는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구하면은 대답하지 않겠다. 서로 존중하는 톤으로 다시 말해달라. 4줄의 순서가 흔들림을 낮춘다. 낮아진 흔들림이 생각의 통로를 연다. 통로가 열리면 관계는 탈진이 아니라 회복을 배운다. 회복을 배우면 같은 사건도 다른 결말을 낳는다. 여기서 손에 앵커링을 더해 신호를 명확히 하라. 왼손을 가슴에 오른손을 배에 올리고 4박자 들이마시고 6박자 내쉰다. 말은 낮게 억양은 하강으로 시선은 넓게 유지한다. 신경계는 낮고 느린 리듬에서 안전을 배운다. 안전이 학습되면 기술은 태도로 바뀐다. 태도가 서면 순간의 파도에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칼융은 말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상대를 저항하는 대신 내 불안을 이름 붙여라. 이름이 붙는 즉시 감정은 도구가 된다. 도구가 되면 다룰 수 있고 다룰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다. 바뀐 것은 관계의 높이를 키운다. 높이가 생기면 멀리 보인다. 멀리 보일수록 말은 짧아지고 깊어진다. 짧고 깊은 말은 상처를 덜 남긴다. 상처가 덜 남으면 신뢰는 다시 자란다. 신뢰가 자라면 감정 치유는 더 적은 에너지로 더 큰 변화를 만든다. 감정 치유는 결국 말의 품격을 올리고 하루의 질감을 바꾼다. 지금 마음속 한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고 4줄로 장면을 다시 설계하라. 관찰 한 줄과 감정 한 줄과 경계 한 줄과 요청 한 줄을 낮게 적어라. 적는 즉시 오늘의 결말은 다른 궤도를 탄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주 낮게 한 줄을 속삭여라. 나는 관계의 온도를 내가 설계한다. 이 한 줄이 흔들림의 파고를 넘기는 비밀 스위치가 된다. 공감과 경계를 한 호흡으로 세우자. 한쪽만 과해지면 숨이 가빠지고 마음은 금세 지친다. 공감은 마음을 열고 경계는 마음을 지킨다. 둘이 함께 있을 때 관계는 안전해지고 깊어진다. 감정 치유는 이 균형을 일상의 리듬으로 설계한다. 감정 치유는 말의 길이를 줄이고 의미의 밀도를 높인다. 감정 치유는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나의 세계를 보존한다. 감정 치유는 과잉 공감의 소진과 과잉 경계의 고립을 동시에 예방한다. 칼융은 말했다. 2 사람이 만나면 화학 반응처럼 둘 다 변한다. 변화가 안전해지려면 그릇이 필요하고 그 그릇의 재료가 공감과 경계다. 정서 조절은 이 그릇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화로다. 정서 조절은 감정의 속도를 낮추고 말의 강역을 넓힌다. 정서 조절은 침묵을 비겁함이 아니라 설계로 바꾼다. 내면 관찰은 현재의 신호를 생중계하는 센서다. 내면 관찰은 목의 조임과 가슴의 압박과 배의 수축을 한 단어로 기록한다. 기록은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다. 데이터가 쌓이면 패턴이 보이고 패턴이 보이면 설계가 가능해진다. 자기 성찰은 설계를 의미로 묶는 회계다. 자기 성찰은 잘잘못의 재판이 아니라 맥락을 묻는 문답이다. 자기 성찰은 나와 나 사이의 신뢰를 회복한다. 이 4축이 붙으면 말은 짧아지고 관계는 깊어진다. 이제 4줄 스크립트로 공감과 경계를 한 호흡에 묶자. 당신이 느낀 무게를 내가 듣고 있다. 나는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구하면은 대답하지 않겠다. 서로 존중하는 톤으로 다시 말해달라. 이 4줄의 순서가 방어를 낮추고 안전을 세운다. 안전이 서면 의미가 귀환하고 의미가 귀환하면 해결이 보인다. 칼융은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운명처럼 반복되던 말싸움의 패턴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전개가 달라진다. 말의 순서를 바꾸고 억양을 낮추고 침묵을 배치하라. 문장은 한 호흡으로 짧게 끝을 하강으로 마무리하라. 하강 억양은 신경계에 안전 신호를 보낸다. 안전 신호가 들어오면 편도체의 경보는 잦아들고 전전두엽의 조정력이 복귀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듣고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다. 감정 치유는 이 생리적 창을 일상에 고정하는 기술이다. 현장의 예시로 장면 하나를 세팅하자. 상대가 말한다. 너는 늘 내 말을 무시해. 세 동작으로 리듬을 잡는다. 숨을 길게 내쉰다. 턱에 힘을 푼다. 시선을 넓힌다. 그리고 4줄로 말한다.
네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는 점을 듣고 있다. 나는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구함에는 대답하지 않겠다. 서로 존중하는 톤으로 다시 시작하자. 내 주리 장면에 궤도를 바꾼다. 공감이 방어를 낮추고 경계가 안전을 세운다. 안전 위에서만 배움은 뿌리를 내린다. 뿌리가 내리면 관계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감정 치유는 이렇게 관계의 체력을 키운다. 감정 치유는 상처의 언어를 현재형으로 번역한다. 감정 치유는 비난의 언어를 책임의 언어로 바꾼다. 정서 조절은 이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호흡과 억양의 테크닉이다. 내면 관찰은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이터 수집이다. 자기 성찰은 번역의 결과를 습관으로 고정한다. 칼 융은 말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상대를 저항하는 대신 내 안의 불안을 이름 붙여라. 불안에 이름이 붙는 즉시 그것은 도구가 된다. 도구가 되면 다룰 수 있고 다룰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다. 바뀐 것은 관계의 높이를 키우고 말의 길이를 줄인다. 말이 짧아지면 상처는 덜 남고 의미는 더 선명해진다. 선명함이 쌓이면 신뢰가 회복된다. 신뢰가 회복되면 갈등은 학습의 장면이 된다. 학습의 장면에서는 감정 치유가 덜 소모되고 더 견고하다. 이제 공감 과잉과 경계 과잉을 구분하는 체크리스트를 들자. 내 말이 상대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려 하고 있는가? 내 말이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는가? 내 말이 상대를 고치려는 숨은 의도를 품고 있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예라면 공감은 과잉이거나 경계는 과잉이다. 한 박자 늦추고 네 줄 스크립트로 재정렬하라. 또 하나의 루틴을 장착하자. 공경 호흡이다. 첫 호흡 공감 한 줄, 둘째 호흡 신체 감각 한 줄, 셋째 호흡 경계 한 줄, 넷째 호흡 요청 한 줄, 네 호흡 후 5초의 침묵으로 마감하라. 침묵의 여백에 이해가 들어온다. 이해가 들어오면 해결은 자연히 가까워진다. 감정 치유는 이 네 호흡을 몸의 자동 반사로 만든다. 정서 조절은 네 호흡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내면 관찰은 내 호흡 전후의 신호를 기록한다. 자기 성찰은 네 호흡이 관계에 남긴 효과를 요약한다. 요약은 세 줄이면 충분하다. 오늘의 장면 한 줄, 내가 고른 문장 한 줄, 최소 행동 한 줄. 세 줄이 반복되면 말의 품격이 올라간다. 품격이 올라가면 큰 소리 없이도 멀리 간다. 멀리 가는 말은 관계를 지치게 하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 관계는 느리지만 반드시 깊어진다. 깊어짐이 곧 안전이고 안전 위에서만 사랑은 자란다. 칼 융은 말했다.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신은 타인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설계하는 힘이다. 관계를 설계하는 힘의 이름이 감정 치유다. 지금 한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떠올리고 한 줄씩 적어라. 관찰 한 줄, 감정 한 줄, 경계 한 줄, 요청 한 줄. 네 줄을 놨고 느리게 읽고 손의 앵커링으로 호흡을 정렬하라. 왼손은 가슴 중앙, 오른손은 배 위 들이마심. 네 박자, 내쉼 6박자. 문장 끝은 하강으로 마무리하라. 하강은 마음을 내려앉히고 대화의 바닥을 만들어준다. 바닥이 생기면 파도는 덜 거칠다. 덜 거친 파도 위에서 우리는 오래 말할 수 있다. 오래 말할 수 있을 때 배움은 깊어진다. 깊어진 배움은 다음 충돌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한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아주 낮게 한 줄을 속삭여라. 나는 공감과 경계를 한 호흡으로 세운다. 이 속삭임이 오늘의 결말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제 언어의 설계와 침묵의 배치를 정밀하게 다듬자. 갈등의 결과는 내용보다 형식에 의해 더 자주 결정된다. 형식의 세 축은 순서와 길이와 억양이다. 이 세 축을 조정하면 같은 말도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린다. 감정 치유는 말을 바꾸기보다 말의 틀을 바꾸는 기술이다. 감정 치유는 순서를 재배치하고 길이를 줄이고 억양을 낮춘다. 감정 치유는 침묵을 도망이 아니라 설계로 배치한다. 칼 융은 말했다. 생각과 느낌이 조화를 이룰 때 지혜가 자란다. 조화는 우연이 아니라 리듬에서 나온다. 리듬을 만드는 첫 스위치는 순서다. 관찰 다음에 감정 그리고 요청의 순서를 지켜라. 관찰이 먼저 오면 평가의 그림자가 사라진다. 감정이 뒤따르면 책임 떠넘기기가 줄어든다. 요청이 마지막에 오면 해결의 문이 열린다. 예시는 간단하다.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가슴이 답답하다.
잠깐만 정리하고 말하겠다. 세 줄이면 궤도가 바뀐다. 두 번째 스위치는 길이다. 한 호흡에 담길 길이로만 말하라. 길어지면 방어가 올라가고 짧아지면 이해가 들어온다. 짧은 문장이 의미의 밀도를 올린다. 세 번째 스위치는 억양이다. 문장의 끝을 낮추어라. 하강 억양은 신경계에 안전 신호를 보낸다. 낮은 목소리는 몸 안에서 울리고 방어를 내린다. 네 번째 스위치는 침묵이다. 질문 뒤에 5초의 침묵을 둬라. 반박 전에도 5초의 침묵을 둬라. 침묵이 여백을 만들고 여백이 이해를 끌어들인다. 감정 치유는 이 네 스위치를 루틴으로 고정한다. 정서 조절은 네 스위치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내면 관찰은 네 스위치가 남긴 신호를 기록한다. 자기 성찰은 네 스위치의 효과를 의미로 묶는다. 칼 융은 말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자극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자극을 미워하지 말고 열쇠로 사용하라. 열쇠가 있다면 문을 열 수 있다. 문이 열리면 언어의 설계는 더 쉬워진다. 이제 미세 스크립트 12개를 손에 쥐어라. 하나, 지금 상황을 한 줄로 고정한다. 나는 방금 속도가 빨라졌다. 둘, 몸의 신호를 한 단어로 라벨링한다. 가슴 압박. 셋, 감정의 문장을 바꾼다. 나는 화를 느끼고 있다. 넷, 경계를 선명히 한다. 나는 고함에는 대답하지 않겠다. 다섯, 요청을 짧게 제시한다. 존중하는 톤으로 다시 시작하자. 6시간 재배치로 물러선다. 지금은 타이밍이 어긋났다. 시간을 다시 잡자. 7, 요약 확인으로 정렬한다. 내가 이해한 바를 한 줄로 말하겠다. 맞는지 확인해달라. 8, 뜻을 먼저 밝힌다. 나는 너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경계를 분명히 하려 한다. 9, 호흡 신호로 안전을 선언한다. 5초만 쉬고 계속하자. 10, 의미로 묶는다. 그래서 나는 다르게 말해보겠다. 11, 질문으로 전환한다.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나 한 단어로 말해달라. 12, 마감과 약속을 남긴다. 오늘의 대화를 3줄로 정리하고 내일의 최소 행동을 정하자. 이 12줄이 위기에서 당신을 대신한다. 반복할수록 호출 속도는 빨라진다. 호출이 빨라지면 손실은 줄고 회복은 빨라진다. 회복이 빨라지면 관계는 덜 소모된다. 덜 소모될수록 감정 치유는 견고해진다. 감정 치유가 견고해질수록 하루의 질감은 안정된다. 칼 융은 말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함으로써 벗어난다. 성장은 말의 기술에서 태도의 리듬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태도는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 상황이 달라도 리듬은 당신을 데려온다. 이제 말의 메트로놈을 실전으로 돌려보자. 첫 박자 관찰 한 줄, 둘째 박자 감정 한 줄, 셋째 박자 경계 한 줄, 넷째 박자 요청 한 줄, 다섯 번째는 5초의 침묵이다. 세 사이클이면 충분하다. 사이클이 끝나면 손의 앵커링으로 마감하라. 왼손은 가슴 중앙, 오른손은 배 위 들이마심. 네 박자 내쉼 6박자. 시선은 넓게, 억양은 낮게, 문장은 짧게. 몸과 말이 같은 리듬을 배우도록 설계하라. 칼 융은 말했다.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피하지 말고 느리게 직면하라. 느림은 정교함을 낳고 정교함은 신뢰를 낳는다. 신뢰가 생기면 목소리는 더 낮아지고 의미는 더 선명해진다. 선명함은 상처를 줄인다. 상처가 줄면 배움은 깊어진다. 배움이 깊어지면 사랑은 오래간다. 이제 체크리스트로 하루를 닫자. 오늘 나는 순서를 지켰는가? 오늘 나는 한 호흡 길이로만 말했는가? 오늘 나는 하강 억양을 유지했는가? 오늘 나는 5초의 침묵을 선물했는가? 4가지 중 2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확신이 반복을 부른다. 반복이 곧 체력이다. 체력이 쌓이면 감정 치유는 반사로 작동한다. 반사가 작동하면 언어의 품격은 자동으로 올라간다. 품격이 올라가면 갈등은 학습의 장면이 된다. 학습의 장면에서는 누구도 적이 아니다. 모두가 동맹이 된다. 동맹이 되는 순간 말은 칼이 아닌 다리가 된다. 다리는 서로를 건너오게 한다. 서로가 건너오면 관계는 안전해진다. 안전해진 관계에서만 성장은 뿌리 내린다. 칼 융은 말했다.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 타인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둠을 아는 방법은 언어의 설계와 침묵의 배치다.
설계가 있고 배치가 있으면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길을 잃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감정 치유의 증거다. 지금 한 장면을 떠올리고 세 줄로 재구성하라. 관찰 한 줄과 감정 한 줄과 요청 한 줄을 낮게 적어라. 그 다음 5초의 침묵을 둬라. 그리고 손의 앵커링으로 호흡을 정렬하라. 마지막으로 한 줄을 속삭여라. 나는 오늘 내 말의 리듬을 설계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밤을 안정시키고 내일의 첫 문장을 바꿔 놓을 것이다. 이제 마음속에 한 단어를 적어라. 오늘 내가 지킬 리듬. 단어가 정해지는 순간 실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요 속에서 아주 낮게 되뇌어라. 나는 흔들려도 설계로 돌아온다. 그 되뇌임이 방금 배운 형식을 몸에 새긴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다. 시스템이 점검을 요청하는 신호다. 재발은 후퇴가 아니다. 설계를 정밀화하라는 초대다. 감정은 파도이고 감정 치유는 돌아오는 길의 표지판이다. 표지판이 선명할수록 밤길도 길이 된다. 칼 융은 말했다. 의식으로 가는 길에는 고통이 동반된다. 고통을 제거하려 애쓰기보다 고통을 안내자로 초대하라. 감정 치유는 고통을 지도 위에 올려 읽게 한다. 감정 치유는 파도의 높이를 통제하지 않고 복귀 시간을 단축한다. 감정 치유는 흔들림의 빈도와 강도를 기록해 회복률을 설계한다. 감정 치유는 그래서 일시적 기분이 아니라 장기 전략이다. 먼저 전조 신호를 훈련하자. 턱의 미세한 긴장 호흡의 빈도 변화, 시야의 협소화, 손끝의 열감. 이 작은 징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하루 3번 30초 스캔을 실시하라. 눈꺼풀 턱, 어깨 가슴배, 손발의 순서로 훑고 한 단어씩 이름을 붙여라. 이름이 붙는 즉시 감정은 도구가 된다. 도구가 되면 다룰 수 있고 다룰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다. 칼 융은 말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자극받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다. 열쇠를 쥐었으면 문을 열어라. 문 너머는 늘 여백이다. 여백은 선택의 시간이고 선택의 시간은 회복의 시작이다. 주간 리듬으로 복귀 경로를 고정하자. 월요일 흔들린 장면을 3줄로 기록한다. 상황 1줄, 몸의 신호 3단어. 내가 고른 최소 행동 1줄. 화요일 트리거를 태깅한다. 시간대 장소 사람 톤 4가지 좌표를 붙인다. 수요일 대체 스크립트를 낮은 억양으로 3번 리허설한다. 목요일 90초 리셋을 실제로 한번 실행한다. 금요일 공감 1줄과 경계 1줄로 대화를 재정렬한다. 토요일 복귀 시간을 측정해 수치로 남긴다. 일요일 감사 3줄로 주간을 닫는다. 리듬이 생기면 재발의 곡선은 얕아지고 짧아진다. 월간 리듬으로 기반을 강화하자. 첫째 주는 생리적 정렬 수면 및 식사 움직임을 점검한다. 둘째 주는 관계 정렬 4줄, 스크립트를 장면별로 업데이트한다. 셋째 주는 의미 정렬, 핵심 가치 3단어와 최소 행동을 재선택한다. 넷째 주는 통합 1페이지 요약과 다음 달 예약을 만든다. 강도 빈도 회복 시간 이 세 지표를 월말에 리뷰하라. 세 지표가 모두 줄면 설계는 작동 중이다. 한 지표라도 늘면 스위치를 다시 정렬하라. 순서 길이, 억양 침묵, 위기 대응 체크리스트를 손에 쥐어라. 상황 라벨링 신체 감각 확인 의미, 재구성 최소 행동.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 줄로 고정한다. 목과 가슴과 배의 신호를 3단어로 요약한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로 시작해 문장을 재구성한다. 물 1컵 바깥 공기,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기 중 하나를 즉시 선택한다. 단순한 선택이 가장 강력하다. 강력함은 화려함이 아니라 반복 가능성에서 나온다. 재발을 다루는 태도를 문장으로 고정하자. 나는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돌아올 것이다. 나는 때때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다시 설 것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직할 것이다. 정직이 복귀의 첫 표지판이다. 표지판이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읽는다. 칼 융은 말했다. 질서 없는 곳에도 질서가 있고 혼돈 속에도 비밀스런 질서가 있다. 질서를 읽어내는 눈이 바로 내면 관찰이다. 내면 관찰은 신경계의 계기판을 읽는 습관이다. 계기판을 읽을 줄 알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말의 리듬은 장기 전략에서도 유효하다. 한 호흡 길이로만 말하고 문장 끝을 낮추어라. 질문 뒤에는 5초의 침묵을 둬라. 침묵이 여백을 만들고 여백이 회복을 초대한다. 하루 한 번 공경호흡으로 관계를 재정렬하라. 공감 1줄, 감각 1줄,
경계 한 줄, 요청 한 줄. 네 줄 뒤에 5초의 침묵, 그 다음 손에 앵커링으로 마감. 왼손 가슴, 오른손 배 들이마심. 4박자, 내쉼 6박자. 시선은 넓게, 억양은 낮게, 문장은 짧게. 이 리듬이 쌓이면 감정 치유는 성격이 된다. 기록은 전략의 메모리다. 하루 한 장면만 5줄로 남겨라. 장면 요약 한 줄, 트리거 한 단어, 몸의 신호 3단어, 의미 재구성 한 줄, 최소 행동 한 줄. 5줄이 일주일만 쌓여도 패턴은 드러난다. 패턴이 보이면 에너지는 정확히 배치된다. 정확한 배치가 회복률을 끌어올린다. 칼융은 말했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바꿀 수 없다.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니라 정밀함이다. 정밀함은 감정을 적이 아닌 동맹으로 만든다. 동맹이 되면 협상이 가능해진다. 협상이 가능해지면 재발은 경보가 아닌 경로가 된다. 경로가 있을 때 마음은 덜 당황한다. 덜 당황할수록 선택은 정밀해지고 정밀해질수록 회복은 빨라진다. 지금 오늘의 복귀 시간을 한 줄로 기록하라. 처음 흔들림에서 안정까지 몇 분이 걸렸는가를 적어라. 그 숫자가 내일의 설계를 이끈다. 숫자는 차갑지만 방향은 따뜻하다. 방향이 있을 때 흔들려도 돌아온다. 돌아오는 것이 곧 깨어남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주 낮게 속삭여라. 나는 흔들려도 설계로 돌아온다. 이 속삭임을 댓글 첫 줄에 남겨라. 오늘의 회복률이라는 단어와 함께. 적는 순간 마음은 형태를 얻고 형태가 있는 것은 다룰 수 있다. 다룰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바뀌는 동안 감정 치유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당신 편에 선다. 그림자는 내가 인정하지 못한 나의 일부분이다. 투사는 그 그림자를 타인에게서 먼저 발견하는 자동 반사다. 칼융은 말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자극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열쇠를 쥐었다면 문을 열어야 한다. 문 너머에는 나의 미처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 감정이 솟구칠 때 우리는 대개 상대를 탓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미완을 보고 있다. 감정 치유는 이 순간을 외부 전쟁이 아니라 내부 번역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감정 치유는 그림자를 적으로 몰지 않고 안내자로 초대한다. 감정 치유는 투사의 화살을 회수해 내 안의 관역으로 되돌린다. 감정 치유는 불편함이 지키려는 것을 묻도록 훈련한다. 여기서 정서 조절이 첫 관문이다. 정서 조절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감정의 속도를 늦춘다. 정서 조절은 호흡과 억양과 침묵으로 신경계에 안전 신호를 보낸다. 정서 조절은 말의 길이를 줄여 의미의 밀도를 높인다. 정서 조절은 투사에 실린 에너지를 해석으로 전환한다. 칼융은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그림자 작업은 바로 이 의식화의 훈련이다. 의식화의 첫걸음으로 321 회수법을 손에 올려라. 먼저 3인칭으로 기술하라. 그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꾸 늦고 내 경계를 무시한다. 다음 2인칭으로 묻는다. 너는 왜 자꾸 늦는가? 왜 내 말을 가볍게 취급하는가? 마지막 1인칭으로 전환한다. 나는 내가 가벼워질까 두렵고 내가 늦을까 두렵다. 심장이 쿵 하고 울리는 지점이 그림자의 경계다. 이 지점을 만났다면 손의 앵커링으로 정서 조절을 실행하라. 왼손은 가슴 중앙, 오른손은 배 위 들이마심. 4박자, 내쉼 6박자. 나는 지금 안전하다를 낮게 한번 말하라. 감정 치유는 이 루틴을 통해 투사의 연료를 의미로 바꾼다. 감정 치유는 단어를 바꿔 화살을 무디게 한다. 너는 늘 이기적이야를 나는 지금 대화의 공간이 좁게 느껴진다로 바꿔라. 비난이 정보로, 정보가 설계로, 설계가 회복으로 이어진다. 정서 조절은 이 단어 바꾸기를 가능하게 하는 신경계의 바닥을 만든다. 칼융은 말했다. 가장 두려운 일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일이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정밀함이다. 정밀함은 그림자를 동맹으로 만든다. 동맹이 되면 협상이 가능해진다. 나는 내 불안을 내가 돌보겠다를 선언하라. 나는 구함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를 덧붙여 경계를 세워라. 경계가 서면 공감은 안전해지고 안전해지면 의미는 귀환한다. 이제 현장 스크립트 세트를 장착하라. 세트 A, 내가 너에게 화가 날 때. 관찰,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커졌다. 감정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이 올라온다.
경계 나는 고함에는 대답하지 않겠다. 요청 서로 존중하는 톤으로 다시 말하자. 세트 B 상대가 나를 깎아내릴 때 관찰 방금 말은 조언이 아니라 평가로 들린다. 감정 나는 작아진 느낌이 든다. 경계 나를 낮추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겠다. 요청 나의 주도권을 존중해달라. 세트 C 내가 상대를 고치고 싶을 때 관찰 나는 지금 너를 바꾸고 싶다. 감정 불안과 조급함이 올라온다. 경계 너의 속도는 너에게 맡기겠다. 요청 서로의 속도를 인정하는 대화를 하자. 감정 치유는 이 스크립트를 일상의 자동 반사로 만든다. 감정 치유는 실패를 회피하지 않고 실패를 재료로 삼는다. 감정 치유는 그림자의 이름을 붙이고 이름 붙인 것을 다루게 한다. 정서 조절은 그 다룸을 매번 같은 리듬으로 안전하게 한다. 정서 조절은 한 호흡 길이 문장, 하강 억양 5초 침묵을 고정한다. 칼융은 말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해서 길이 열리지 않는다. 어둠을 의식으로 만들 때 길이 열린다. 어둠을 의식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도구가 그림자 일지다. 하루 5줄이면 충분하다. 장면 요약 1줄, 투사 단어 1개, 몸의 신호 3단어, 의미 재구성 1줄, 최소 행동 1줄, 5줄이 일주일만 쌓여도 패턴이 드러난다. 패턴이 보이면 에너지는 정밀하게 배치된다. 정밀한 배치가 회복률을 끌어올린다. 여기서 실제 적용을 해보자. 오늘 가장 거슬린 말 1줄을 떠올려라. 그 말을 한 사람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고 그 말이 건드린 내 두려움의 이름을 찾는다. 버려짐, 무가치함, 부정당함 같은 한 단어면 충분하다. 그 단어가 몸에 어디에 앉아 있는지 좌표를 찍는다. 그리고 낮게 3줄을 말한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나는 이 감정을 느끼지만 내가 아니다. 나는 이번에는 다르게 선택한다. 정서 조절이 실행되면 감정 치유는 해석을 시작한다. 해석이 시작되면 투사는 짧아지고 거리는 생긴다. 거리가 생기면 말의 품격은 올라가고 상처는 덜 남는다. 칼융은 말했다. 질서 없는 곳에도 질서가 있다. 정서 조절의 리듬이 그 질서를 드러낸다. 감정 치유의 루틴이 그 질서를 일상에 고정한다. 이 고정이 쌓이면 같은 자극도 다른 결말을 낳는다. 다른 결말이 누적되면 삶의 어조가 바뀐다. 어조가 바뀌면 투사는 더 짧고 책임은 더 선명해진다. 지금 체크리스트로 스스로를 점검하라. 나는 방금 느낀 그림자의 이름을 붙였는가? 나는 손의 앵커링으로 정서 조절을 실행했는가? 나는 경계 1줄과 요청 1줄을 말했는가? 나는 5줄 그림자 일지를 남겼는가? 4가지 중 2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확신이 반복을 부른다. 반복이 곧 체력이고 체력이 곧 자유다.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아주 낮게 속삭여라. 나는 내 그림자를 적으로 두지 않는다. 나는 투사의 화살을 회수한다. 나는 감정 치유로 의미를 다시 세운다. 이 3줄을 댓글 첫 문장에 남겨라. 한 단어로 그림자의 보호 전략도 덧붙여라. 비난 회피, 과잉 설명 침묵 과잉 독립 중 하나면 된다. 적는 순간 마음은 형태를 얻고 형태가 있는 것은 다룰 수 있다. 다룰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낮게 숨을 내쉬어라. 당신의 안쪽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방향이 바뀌고 있다. 목표는 있는데 마음은 왜 비어 있는가? 해야 할 일은 넘치는데 방향의 감각은 왜 흐려지는가? 바깥의 성과가 높아질수록 안쪽의 만족이 낮아지는 역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칼융은 말했다. 밖을 보는 이는 꿈꾸고 안을 보는 이는 깨어난다. 깨어남은 성취가 아니라 정렬이고 정렬은 의미가 몸으로 내려오는 순간이다. 감정 치유는 바로 이 정렬을 일상의 리듬으로 고정하는 기술이다. 감정 치유는 분주함을 의미로 묶고 욕망을 가치에 정박시킨다. 감정 치유는 속도를 낮춰 좌표를 읽게 하고 좌표가 있을 때 공허는 줄어든다. 감정 치유는 오늘의 한 문장을 내일의 습관으로 옮겨 놓는다. 감정 치유는 바깥의 박수를 기다리지 않고 안쪽의 등불을 먼저 켠다. 가치가 지도라면 의미는 바람의 방향이다. 지도 없이 속도만 올리면 길은 금세 소모로 변한다. 3단어로 압축된 핵심 가치가 오늘의 나침반이 된다. 정직과 자비와 성장 같은 단어가 시선을 정렬한다. 가치 옆에 최소 행동을 1줄씩 붙이면 방향이 신체 감각으로 번역된다. 하루 한 문장 진실 기록이, 정직을 1분의 경청이, 자비를 10쪽 읽기가 성장을 현재형으로 만든다.
정렬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의 산물이고 그 반복의 엔진이 정서 조절이다. 정서 조절은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리듬이다. 문장의 길이를 한 호흡으로, 억양은 하강으로, 질문 뒤에는 5초의 침묵으로 설계하라. 왼손은 가슴, 오른손은 배 들이마심. 4박자와 내쉼 6박자가 안전을 학습시킨다. 내면 관찰은 신호를 데이터로 바꾸는 습관이다. 목의 조임, 가슴의 압박배에 수축 같은 감각에 단어를 붙여라. 단어가 붙는 순간 신호는 의미의 재료가 된다. 자기 성찰은 그 의미를 오늘의 선택으로 묶는다. 재판이 아닌 문답으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부드럽게 잇는다. 이 셋이 모이면 말의 길이는 짧아지고 의미의 밀도는 높아진다. 짧고 낮은 억양의 문장이 신경계의 안전을 가르치고 안전을 배운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정렬로 돌아온다. 칼융은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의식화는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의 누적이다. 작은 반복을 돕는 이름이 감정치유다. 감정치유는 언어의 미세 전환으로 방향을 선명히 한다. 해야 한다를 나는 선택한다로, 실패했다를 나는 배웠다로, 늦었다를 지금부터로 바꿔라. 어휘가 바뀌면 뇌의 경로가 바뀌고, 경로가 바뀌면 반응이 바뀐다. 반응이 바뀌면 관계의 파형이 안정되고, 안정된 파형 위에서 만족은 안쪽에서 자란다. 하루는 세 장면에서 좌표를 시험받는다. 아침에 급한 출발 앞에서는 정직이 현재의 신체 신호를 말하게 한다. 낮의 갈등 한복판에서는 자비가 나와 상대를 동시에 안전하게 한다. 밤의 공허를 마주할 때 성장은 실패를 데이터로 바꿔 학습으로 이어준다. 새 장면이 되풀이될수록 루틴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지속 가능해진다. 지속 가능성은 의지보다 설계에서 나온다. 설계는 문장과 호흡과 억양의 일치로 완성된다. 이 일치가 흔들림을 줄이고 줄어든 흔들림이 회복률을 올린다. 칼융은 말했다.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신은 결과의 총합이 아니라 방향의 습관에서 자란다. 방향의 습관을 훈련하는 합의 감정 치유와 정서 조절과 내면 관찰과 자기 성찰이다. 이 합이 일상의 호흡이 될 때 목표는 조급함이 아니라 의미로 해석된다. 의미가 해석될 때 하루는 덜 요동치고 더 단단해진다. 단단함은 소리치지 않고 대신 오래 머문다. 오래 머무는 그 조용한 힘이 바로 감정 치유의 증거다. 지금 종이 한 장을 펼치고 가운데에 나의 핵심가치 3단어를 적어라. 각 가치 옆에 당일의 최소 행동 한 줄을 붙여라. 오늘의 첫 문장으로 나는 바깥의 빛을 사랑하되 안쪽의 등불을 먼저 켠다를 적어라. 가슴과 배에 손을 올리고 들이마심. 4박자와 내쉼 6박자를 2번 반복하라. 댓글의 첫 줄에 오늘의 가치 한 단어와 최소 행동 한 줄을 남겨라. 저장과 좋아요로 오늘의 설계를 고정하고 내일 다시 이 한 줄을 확인하라.